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사람이 5명으로 1명 더 늘었습니다. 13번째 양성 사례가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4명 전남 늘면서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양성 환자가 나왔습니다. 16,752명의 의심 환자, 186명의 확진자,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는 2015년 여름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다. 메르스 발원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첫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의 가족과 같은 병실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들을 중심으로 메르스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가족과 간병인 중심의 한국인의 간병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국내 메르스 상황 점검을 위해 방한했던 WHO 합동평가단 역시 한국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외에 한국만의 독특한 병원 문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는 간병인이나 보호자 대신 간호 인력이 종합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즉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시범 사업 중에 있는 병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정부는 2017년까지 포괄간호 서비스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쨌든 환자 수가 줄어들고 좀 더 밀착해서 집중적인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도 사실 업무 만족도가 올라갔을 텐데 환자들은 어떠냐? 그래도 환자들 만족도가 더 높다. 환자분 만족도는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보호자분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죠. 한 3번 환자를 가서 봤다 하면 이번에는 뭐 9번 이렇게 가서 환자를 볼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죠. 환자들하고도 대화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가 어떤 게 가장 힘든 점인 거를 저희가 제일 많이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병원에서 맡아줄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게, 이 모든 과정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는 우리 간호 인력들에 대한 많은 희생과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 이전에 간호 인력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병원에서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일본은 7명, 미국은 5명인데 비해 한국은 15명에서 20명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입원 환자 2.5명당 1인의 간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병원은 전체 병원 중 20%가 되지 않는다. 2010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47.5%가 5등급 이하인 것이다. 법적인 제한 조치 없이 단지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병원은 이 가산제를 신청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병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대형 병원의 경우 병상수 대비 간호 인력이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일부 지방병원의 경우 자체 정원 대비 간호 인력의 비율이 63%에도 미치지 못한다. 악순환은 이어진다. 사람이 없으니 일이 고되고 일이 고되니 사람이 더 없다. 간호 인력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간호 인력은 서울로 집중되고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항상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의료는 공공성이 강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업체처럼 병원을 운영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이나 전문가들 임금 너무 낮게 책정하고 복지제도 엉망이고
또 젊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토대 같은 것들이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중이나 배려의 어떤 조직 문화조차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당연히 오래 못 버티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간호대 졸업하고 일정 부분 학교에서 배운 간호 기술을 병원에 가서 좀 써먹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가보니 뭐 인력은 너무나 적고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임금도 너무나 적고 복지 제도라든지 기반 그 젊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기본적인 제공들이 된다라면은 굳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큰 대학병원 이런 데 와서 뭐 진짜 월세 살고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뭐 고시원 막 이런 데서 살면서 그 병원 다니고 막 이러는 친구들 참 많은데 고통이에요. 돌봐준 부모님도 안 계시고 3교대 근무하면 식사도 제대로 못해요. 대형 병원들은 사실 시스템이 그래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인들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돼요. 그러나 지방의 대다수 작은 영세 병원들, 중소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인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마인드의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 밑에서 일한다는 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 기준으로 국내 간호사 면허 등록자의 수는 27만 274명.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11만 6,071명으로 취업률은 42.9%에 불과하다. 게다가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 연수 역시 5.7년밖에 되지 않는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1일 3교대라는 고된 근무 조건, 빈번한 야간 근무,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등을 간호사들의 이직, 퇴직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그중 가장 큰 고충은 야간 근무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심야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고엽제 등의 다이옥신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발암 요인으로 규정된 것이다. 물론 병원이라는 특성상 3교대 24시간 야간 근무는 불가피한 조건이다. 그래서 OECD 국가 대다수는 야간 근무 중 수면, 휴식 시간의 보장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여 피로도를 줄여주려는 노력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 준비와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을 포함 일상적으로 1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가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서너 시간의 연장 근무가 당연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가 여성인 간호사들에게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문제는 다른 직종의 여성들보다 더 큰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이직을 하거나 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지금 7살 된 딸이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나이트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아침, 점심, 저녁 하면 하루 종일 저도 이제 집에서 육아도 하고 가정의 일도 하고 또 다시 또 출근을 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거의 매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밤낮이 바뀌고 또 불규칙한 시간 때문에도 많이 힘들고요. 뭐 다른 엄마들은 뭐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랑 어디 뭐 놀러를 가는데 엄마랑 뭐 유치원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같이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속상하고 그럴 때 이제 사직을 고려하기도 하죠.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이직에 대해서 많이 이제 퇴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이제 아이를 육아시설에 맡기려고 해도 제 퇴근 시간이 규칙적이지가 않잖아요. 보통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보통 주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가 참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주변에 사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나이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건강상에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반근무하는 게 제일 이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거지 않나 싶어요. 업무적인 일들이 좀 더 디테일해졌어요.
환자들한테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더 늘었어요. 더 친절해져야 되고 더 해줘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환자가 좀 빠졌어도 중증도에 관련 없이 간호사를 뭐 빼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인력을 더 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환자가 빠지면 간호사를 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빠지지 않고 늘었는데 그 빠진 인력을 채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환자 뭔가 변수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늦어지는 거고, 그리고 정해진 인원 안에서 어쨌든 시간 안에 다 하려니까 시간 안에 사실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있고 다음 번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인수인계 해주고 나머지 밀린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초과 근무는 뭐 비일비재하죠. 필요하긴 해요. 저희들이 뭘 해준 거에 대해서 기록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기록이 먼저가 자꾸 돼버리니까 간호가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더 있으면 당연히 좋죠. 초과 근무 안 해도 되고 환자한테 정말 돌아가야 할 간호들이 훨씬 더 잘 돌아가게 될 것이고, 간호사 한 명만 더 있으면 좀 여유롭게 환자랑 얘기도 좀 더 많이 나누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간호들이 더 많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뭐 간호사한테 한 5번을 더 해줄 수 있는 거를 2-3번으로 더 줄여서 해줘야 되니까 훨씬 더 나쁘죠. 간호사는 치료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통합하고 조정하며 발생하는 오류를 발견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중간에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 문제는 간호사 개개인의 근무 여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으로 직결된 문제이므로 간호사 개인의 사명감이나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병원 서비스의 핵심은 사람의 노동이다.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에 남아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원의 법정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 조건 개선을 통해 숙련 간호사의 이직, 퇴직률을 낮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병원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곳이다. 간호사, 환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